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확률의 기본적인 이제 성질을 지난번에 배웠고 계산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확률의 계산. 그래서 확률의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의 이제 합법칙하고 곱법칙으로 나눠졌잖아. 그것과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두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데 두 사건의 확률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경우의 수에서도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합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표현을 했었죠. 합의 법칙.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또는 뭐이거나 이와 같은 표현 자체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때는 경우의 수 각각을 구한 다음에 더했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각 면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바닥에 닿은 면이 적힌 수가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4의 배수가 뭐가 있는지 봅니다. 4의 배수는 4, 8, 12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확률은 12분의 3이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수가 10의 약수일 때. 그럼 10의 약수는 1, 2, 5, 10. 그래서 얘도 12분의 4. 해서 이거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닥면에 적힌 수의 수가 4의 배수 또는 10의 약수의 확률은 4의 배수 또는 10의 약수의 확률이 전체 경우의 수가 12가지고 그 중에 여기 나열한 요 7가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계산 결과가 결국에는 이 12분의 3하고 12분의 4를 뭐 한 거야? 더한 거죠? 그래서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4 해서 12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첫 번째 확률의 계산이고요. 이 또는이나 이거나에 대한 표현에서 더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공통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겹치는 게 한번 들어가면 그거 한번 빼줘야 되는 거 알지? 그지? 경우의 수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1-1번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합 또는 차가 5일 확률을 구하래. 합 또는 차가 5일 확률. 그럼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거? 36이죠. 그러면 일단 분류를 좀 합시다. 첫 번째, 합이 5가 되는 경우.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5가 만들어져? 1, 4, 2, 3, 3, 2, 4, 1. 몇 가지야?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4가지. 그러니까 확률은 36분의 4 이렇게 보는 거지. 두 번째, 차가 5가 되는 경우 1, 6, 6, 1. 두 개밖에 없죠. 두 가지. 그래서 얘도 36분의 2 이렇게 가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확률 나눠가지고 더해도 되지만 그냥 이 경우의 전체 찾아놓은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지? 그래서 이제 확률로는 36분의 6이다. 이렇게 바로 봐도 돼요. 6분의 1 이렇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2-1번 한번 해볼게요. 자, 2-1번을 같이 볼게요. 1부터 5까지 자연수 중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 그럼 상황을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란 말이지. 전체 경우의 수는 25. 그렇지. 여기 5가지. 여기 4가지. 해가지고 전체가 20가지가 됩니다. 20가지. 25가 아니라 20가지. 자, 그 중에서 20 이하이거나 45 이상인 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20 이하부터 만들어 볼게요. 20 이하. 20 이하는 이렇게 나타내고 20 이하니까 일단 20이 들어갈 수 있는데 20은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10의 자리에 1이 들어갔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되는 거지. 네 가지. 2, 3, 4, 5. 네 가지. 그럼 20 이하는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45 이상인 경우는요. 45 이상인 경우는 45가 일단 하나 있지. 네.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0의 자리에 5가 올 때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야, 이거? 다섯 가지. 5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0 이하, 그리고 45 이상인 경우의 수는 총 9가지가 된다. 따라서 이거 확률은 20분의 9.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는 뭐 했어? 곱했죠. 그지? 마찬가지로 확률에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정리를 좀 해놔야 돼. 상황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보이는 숫자 그대로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황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 하고 나서 이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은 곱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곱하는 경우는 앞에 그 전에 일어났던 경우랑 두 번째 일어났던 경우가 합쳐져서 하나의 경우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앞선에 어떠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한 번에 동시에 봐가지고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지면은 이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일어난 상황과 뒤에 일어난 상황이 연이어서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 우리가 곱합니다. 그래서 이 곱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요 예제 3번으로 가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이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데 첫 번째 던지면은 6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나온 수가 홀수래. 홀수 뭐뭐 있어? 1, 3, 5. 그러면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요? 6분의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래. 소수. 자, 소수 뭐뭐 있죠? 2, 3, 5. 그러면은 소수가 나올 확률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지. 똑같이. 6분의 3에 2분의 1. 그래서 봐봐. 첫 번째는 홀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서 연이어 잇따라 두 번째 소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 두 개의 확률 값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해야 되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밑에 3-1하고 3-2를 한번 각각 해볼게요. 자, 3-2번을 좀 보겠습니다. 사격 선수인 정희와 재민이가 목표물을 명중할 확률을 각각 제시를 해줬고 두 사람이 한 번씩 목표물을 쏠 때 한 명만 명중하래요. 그럼 그 한 명이라는 게 일단 정희가 있고 재민이가 있잖아. 그러면 정희는 목표물을 맞추는데 재민이가 못 맞출 경우랑 정희가 못 맞추고 재민이가 맞추는 경우가 바로 한 명만 명중할 경우죠. 그때 확률을 각각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1번 케이스는 정희는 명중을 하자. 그럼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재민이는 명중을 못해야 돼. 그러면은 그럼 7분의 5가 재민이가 명중할 확률이니까 명중 못할 확률은 7분의 2. 얘네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14분의 4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의가 명중을 못해야 돼. 정의가 명중을 못할 확률이 뭐예요? 2분의 1이지. 2분의 1. 재민이는 명중을 해야 돼. 뭐죠? 7분의 5 곱하면은 14분의 5. 이렇게 이제 확률값이 각각 만들어지는데 2분의 5 곱하기 7분의 2가 어떻게 14분의 4예요? 아, 여기 2죠. 2지. 이렇게 각각에 나온 이 확률값을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곱해요. 그 생각을 네가 잘해야지. 좀 경우를 아예 분리시켜놨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두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해요. 더해야지. 2분의 1. 그러니까 14분의 7이 되고 얘는 이제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어떤 시험에서 A, B가 합격할 확률이 다음과 같다.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이 적어도 합격할 확률이라는 것은 자, 잘 보면 이런 얘기죠.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어. 근데 A 학생이 합격을 하고 B 학생이 합격을 못해도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는 얘기고, 반대로 A가 불합격, B는 합격, 그리고 A도 합격, B도 합격이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경우인 거야. 맞지? 네. 근데 그럼 남은 하나가 뭐냐면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이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네 가지의 이 경우가 전체라는 거야. 그럼 이 전체에서 우리가 지금 이 1번, 2번, 3번의 상황을 각각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 이 4번의 상황을 전체에서 빼는 게 조금 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적어도 반대 개념을 우리가 전체에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야?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물어보면 둘 다 탈락. 불합격할 확률을 구한다. 그래서 둘 다 불합격하려면은 합격할 확률의 반대죠? 네. A가 불합격할 확률이 얼마야? 4분의 3. 4분의 3. B가 불합격할 확률은 5분의 3. 5분의 3. 이 두 개를 곱한 20분의 9가 불합격할 확률이야. 둘 다. 그 20분의 9가 답이 아니라 여기서 전체 빼줘야 1에서 20분의 9를 빼줘야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20분의 11. 이렇게 계산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나지 못할 확률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빼는 게 낫죠. 만나지 못할 그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만나지 못할 확률을 물어봤는데 이게 위에서 얘기했던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의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 표현이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제 눈치를 채야 된다는 얘기지. 얘도 뭘 구하냐면은 만날 확률을 구한다. 만날 확률은 둘 다 약속을 지켜야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5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 만날 수 있다. 근데 만나지 못하는 거니까 1에서 만날 확률을 빼면은 5분의 3.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이라고 해서 특수한 좀 유형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데 꺼내고 난 다음에 그 주머니에서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을지 아니면 안 넣을지 그거에 따라 이제 다음번에 확률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상식선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 지금 뭐 할 거냐면 빨간 공을 꺼낼 거야. 빨간 공을.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꺼낸 공을 다시 넣을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주머니에는 빨간 공 4개랑 파란 공 3개가 있지. 여기서 빨간 공 하나를 꺼낼 확률이 뭐야? 7분의 4예요. 이 7분의 4 빨간 공 하나 나올 확률이. 그러면 이 빨간 공을 꺼내서 봤어. 보고 나서 다시 집어넣어. 주머니에. 그럼 다시 주머니에는 공이 7개죠. 그 다음에도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뭐야? 7분의 4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일어난 거, 뒤에서 일어난 걸 같이 곱해가지고 확률을 구한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겠대. 안 넣을 거야. 그러면 처음에 빨간 공을 꺼내. 확률이 뭐죠? 7분의 4인데 그럼 이번에 공을 딱 꺼내서 보고 주머니에 다시 안 들어가.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 시행을 할 때는 주머니 안에 공이 몇 개 있어? 6개 있는 거지. 하나 주니까. 그리고 빨간 것도 하나 줄지. 그러면 이제 총 6개 중에 빨간 거 3개를 뽑는 거니까 6분의 3이라는 확률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공을 다시 넣을 때랑 다시 넣지 않을 때의 확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위에 거를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복원 추출. 이걸 이제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익숙한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을 다시 넣을 거냐 넣지 않을 거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상자 안에 파란 공 4개랑 흰 공 6개가 들어있대요. 근데 이제 공을 꺼내고 다시 넣을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둘 다 모두 흰 공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첫 번째 주머니에서 손을 집어넣고 흰 공이 나와야 돼. 확률 얼마죠? 10분의 6이야. 그 다음에 공 확인하고 다시 넣지. 네. 그럼 다시 원상 복구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올 확률 뭐야? 10분의 10분의 6이 된다. 이렇게 2를 곱하면 돼. 그래서 5분의 3이랑 5분의 3을 곱해가지고 25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5-1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번으로 가면, 자, 50개의 장난감 중 불량품이 15개가 섞여 있고요. 2개의 장난감을 연속해서 꺼낸다는 얘기는 한 번에 꺼내는 게 아니야. 처음에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하나 꺼내고,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첫 번째에만 불량품을 꺼낼 확률을 물어보고, 뒤에 뭐라고 적혀있어? 꺼낸 장난감은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잘 봐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첫 번째에만 불량품을 꺼낸다는 얘기는 두 번째에서는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에서 불량품을 꺼낼 확률을 구해야 돼. 그럼 전체가 몇 개 있죠? 50개 중에 불량품을 꺼낼 확률이니까 50분의 얼마? 15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지금 하나를 꺼냈잖아, 불량품을. 그럼 몇 개가 남았죠? 49개가 남았어요. 49개. 그 49개 중에서 두 번째 시행에서는, 자, 이거 다시 볼게요. 자, 1번에서 50개가 있어. 50개가 있는데 이 중에 15개가 불량품이면은, 이 잘못된 거면은 35개가 정상인 거지. 그래서 얘가 50분의 15라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찾은 거지.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는 공이 이제 하나가 빠졌으니까 49개가 되는 거죠. 그럼 49개 중에 불량품인 거 개수가 몇 개야? 14개죠. 앞에서 하나 뽑았으니까. 그리고 정상인 거 개수가 몇 개야? 35개가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는 우리가 정상을 뽑아야 되잖아. 그 확률이 어떻게 돼요? 49분의 35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를 뭐 한다? 곱해야 되는 거죠. 50분의 15 곱하기 49분의 35를 한다. 약분을 하면은 7, 5, 35, 7, 7에 49. 그 다음에 이제 5하고 여기 10. 그 다음에 이게 3하고 2니까 1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값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밑에 6-1번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면, 자, 상자 안에 9개의 제비 중 4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민준이가 먼저 1개를 뽑고 주원이가 나중에 1개를 뽑을 거고,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거다. 자, 민준이가 당첨 제비를 뽑고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입니다. 둘 다 당첨 제비를 뽑으래요. 그럼 민준이부터 뽑아보자. 9분의 4. 그 다음에 주원이 뽑아야 돼. 뭐야? 8분의 3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민준이도 주원이도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고요. 이거 계산하면은 6분의 1이 나오는 거지. 두 번째, 민준이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않고 뭐예요 그러면? 9분의 5. 그 다음에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으래. 8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분의 1이니까 18분의 5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근데 3번 문제가 뭐냐면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근데 주원이는 반드시 민준이가 뭔가를 하고 나서 뽑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 그럼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사실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첫 번째는 어떤 경우? 제가 못 뽑았을 때. 그렇지. 민준이가 당첨되고 주원이가 당첨되는 경우. 두 번째는 민준이가 당첨 안 되고 주원이가 당첨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되는 거지. 요 각각의 확률을 뭐 해야 돼? 네. 저 봐라. 아예 분류를 시켜놨잖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다 봐야 된다. 이 경우거나 이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1번 경우이거나 2번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둘을 뭐 해야 돼? 더하는 거예요. 18분의 8이 되겠죠. 9분의 4 이렇게 확률값이 나옵니다. 자, 밑에 7-1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두 공이 서로 같은 색일 확률이죠. 그럼 이걸 이제 경우를 나눌 상황 설정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은데 뭘로 같을 거야? 그렇지, 검은색으로 같을 수 있죠. 두 번째는 흰색으로 같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경우를 찾아야지 각각. 그럼 검은색으로 같을 확률부터 찾아볼게. 꺼낸 공 다시 안 넣어요. 처음에 검은 공 나와야 돼. 8분의 3 검은 거 흰공이 5개구나.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검은 거 나와야 되지. 그럼 뭐예요? 7분의 2. 그래서 얘는 87에 56분의 6이죠. 자, 두 번째 흰 거 나옵니다. 뭐예요? 8분의 5 곱하기 7분의 4 56분의 20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뭐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지. 56분의 26 해서 28분의 13. 그래도 맞아. 4번입니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소단원 끝내기 1번부터 여기 10번까지 뒷페이지도 있어요. 와우. 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도요? 자, 문제 몇 개 같이 보겠습니다. 4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그 전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닫혔을 때 그 전구에 이제 불이 들어오고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얘 하나만 닫혀도 된다는 거야. A가 닫히고 B가 열리고, A가 닫히고 B가 열리고, 둘 다 닫혔을 때도 불이 들어온다. 그럼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라는 건 둘 다 뭐 했을 때야? 열려 있을 때지. 둘 다 열렸을 때. 그럼 얘가 열릴 확률, 닫힐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열릴 확률은 4분의 1. 열릴 확률은 3분의 2. 그 두 개를 곱하는 거죠. 6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그 7번. 치료율이 70%인 약으로, 그러니까 치료율이 70%라는 얘기는 10분의 7의 확률로 치료가 된다는 얘기야. 적어도 한 명이 치료될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뭘 찾으면 돼? 모두 그렇지. 3명 모두 불치될 확률이죠. 불치율인 경우를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면 되지. 그럼 첫 번째 사람 불치될 확률은 10분의 3, 두 번째 10분의 3, 세 번째도 10분의 3. 요걸 이제 1에서 빼는 거죠. 1-1000분의 27이니까 1000분의 97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시면 20장 카드 중에서 확인하고 다시 넣으래. 다시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8의 약수. 18의 약수는 뭐이냐? 1, 2, 3, 6, 9, 18.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의 배수. 4, 8, 12, 16, 20. 그러면 18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뭐야? 20분의 6.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뭐야? 10분의 5. 두 개 뭐 해야 돼? 곱해야지. 20분의 6 곱하기 20분의 5죠. 그럼 이거 4고 이거 3이고 10이니까 40분의 3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0번. 흰 바둑돌 6개랑 검은 바둑돌 9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바둑돌을 연속하여 꺼낼 때
흰 바둑돌 1개, 검은 바둑돌 1개 나올 확률 구하래. 이 경우도 우리가 분리를 시켜야 돼. 분리를 해야 돼. 첫 번째 뭐냐? 그러니까 동시에 꺼내는 게 아니잖아. 첫 번째 꺼냈을 때, 두 번째 꺼냈을 때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꺼냈을 때 흰 게 하나 나오고 검은 게 나오는 경우, 흰 색깔이 하나 나온 다음에 검은 거 나오는 경우랑 두 번째 검은 거 나오고 흰 거 나오는 확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부터 찾으면은 6개, 9개니까 15개죠. 15분의 흰 거 먼저 뽑아 15분의 6 곱하기 그 다음 검은 거 나와야 돼. 14분의 얼마? 9가 되겠죠. 요걸 계산하면 5, 2, 그 다음에 이거 7이니까 35분의 9가 되고, 아래쪽에서 검은 거 먼저 하면은 15분의 9 곱하기 14분의 6이죠. 얘 3이고 7이니까 얘도 35분의 9가 되는 거지.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죠. 35분의 18 이렇게 만들어집니다.